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계획론 7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잠깐 설명을 드렸죠. 물론 6주차 거 복습을 하고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의 의미,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토지 이용 계획의 수익 과정, 되도록이면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강의안을 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은 뭐 좀 전에 토지 이용 계획의 의미 설명드리면서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세 가지 입지 계획, 그리고 시설 및 규모 계획, 입지 배분 계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입지 계획은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 그리고 시설 및 규모 계획은 토지에 적합한 용도, 시설, 그리고 이제 규모를 계획하는 것. 마지막으로 입지 배분 계획은 이제 최적의 토지 이용 질서를 부여하려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조금만 길게 설명을 드리면 입지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의 미래상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목표, 그리고 이제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적합한 사업의 대상지를 찾아내는 일련의 작업이다. 그래서 벌써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 해가지고 뭐 한때는 뭐 신수도라고 이제 불렸던 정말 지금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 전라남도라든지 하는데 이제 도청을 이전을 했습니다. 도청 이전지 그리고 신도시 이런 것들의 입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입지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지 계획은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 대상지의 행정구역상 위치, 그리고 크기, 형상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시설 및 규모 계획인데요. 말 그대로 사업 대상지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그리고 규모를 예측하는 작업을 시설 및 규모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및 규모 계획이니까 두 가지 시설 계획과 규모 계획은 이제 한꺼번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시설은 먼저 이제 시설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 차원의 시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주거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 시설 들어가야 되고, 공장, 창고와 같은 이제 공업 시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 시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하면서 기반시설 설명을 드렸죠. 도시계획시설 설명하면서. 그래서 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그다음에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과 같은 기반시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시 차원의 시설인데 조금 차원을 낮춰가지고 살펴보면 단지 및 지구 단위 차원의 시설은 이제 조금 그것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주거단지, 공업단지, 복합단지 이런 단지 조성 목적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계획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 차원의 시설은 법규상 허용이 돼 있는 그러니까 어떤 용도 지역이냐에 따라 가지고 허용되는 건축물이 다르거든요. 허용되는 건축물이고 그렇지 않은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그리고 사업 주체의 희망 그리고 사업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건물 차원의 시설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 및 규모 계획의 두 번째 구성이 이제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규모 계획은 시설의 이용 빈도 그리고 단위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의 규모 계획은 인구라든지 경제활동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아주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건물 차원에 있어서 규모 계획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이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상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법에서 정한 상한까지 건폐율, 용적률을 맞추려고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차원에서는 시설보다는 그러니까 시설은 거의 예측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예측이 되니까 시설보다는 규모 예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건물 차원에서는 규모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정말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시설을 만들까?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까? 즉 시설의 예측이 규모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차원에서 시설은 용도 지역별,
그리고 뭐 기반 시설 뭐 이런 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보다는 규모 계획이 중요하고요. 건물 차원에서는 규모는 입지에 따라 가지고 이미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규모보다는 어떤 시설을 입지시키는 게 바람직할까, 즉 시설 계획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입지 배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입지 배분 계획은 영어로 이제 allocation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llocation이니까 이제 배치하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입지를 그러니까 어떤 용도의 입지를 어디다 배치시킬까, 이런 그 배치 계획 또는 입지를 나누는 그런 계획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규모 계획, 좀 전에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시설 및 규모 계획에서 산출된 용도별 면적과 시설을 공간의 평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배분하는 작업을 입지 배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면적으로 배분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입체적으로 배분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상업지역 같은, 그러니까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중심가 같은 데는 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상업시설의 뭐랄까 층수를 갖다가 좀 높게 많이 두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층수가 높지 않아도 됩니다. 한 3, 4층만 가지고도 뭐 충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배분하는 것까지를 입지 배분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공간의 구조, 그리고 연결 체계 구축, 뭐 이게 이제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는 뭐 단지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건물 계획,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밀도가 배분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 건물 차원을 나눠가지고 보면, 도시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 입지 배분 계획 또는 배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대규모가 되겠죠. 넓은 공간 범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상업지로 두고 어느 지역을 주거지로 두고 어느 지역을 또 녹지로 둘까, 뭐 이런 공간 구조,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 연결시켜야 되겠죠. 주거지와 상업지를 연결시켜야 되고, 도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좀 도시가스라든지 뭐 아니면 정말 전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연결 체계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 차원의 배치 계획에서는, 입지 배분 계획에서는 공간 구조 그리고 연결 체계, 이런 평면적인 계획이 중시되는데, 건물 차원에서는 밀도를 배분하는 거, 그런 그 입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지 배분 계획까지 다 마쳤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라고 하는 하나의 도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도는 토지 이용 계획의 완성된 표현이다. 뭐 완성한 토지 이용 계획을 완성해 놓으면 하나의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놈을 토지 이용 계획도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토지 이용 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 공간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라고 하면 토지 이용 계획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 중에서도 입지 계획, 그다음에 시설 및 규모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지 배분 계획이 있었는데, 입지 배분 계획이 가장 중요한 그런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배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도 필요하지만 부문별 계획인 뭐 교통 계획, 기반 시설 계획, 공원 및 녹지 계획, 이런 것들도 입안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연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의 주된 내용 중에 처음에 입지 계획, 시설 및 규모 계획, 그리고 입지 배분 계획이 있는데, 이 셋 중에 입지 배분 계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5단계로 이제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얘기했던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 계획, 그리고 시설 및 규모 계획, 그리고 여기
입지 배분 계획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본 방향 하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또 집행을 해야 되니까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5가지 단계로 수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이 처음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입지 계획이 있고, 수요를 예측하는 시설 및 규모 계획이 있고, 입지 배분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집행, 실행에 옮기는 집행 계획 및 실행, 이걸 통해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는 이제 그 3가지, 특히 이제 수요 예측하고 입지 배분 계획, 이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별도의 항목으로다가 요 시설 및 규모 계획, 즉 수요 예측하는 거, 그리고 입지 배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기본 방향 설정 단계인데,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도시의 미래상 또는 뭐 사업의 비전,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어떤 걸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의 비전 그리고 목표 뭐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래상이라든지 뭐 사업의 비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라고 줄여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그 행복도시 건설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런 도시의 미래상 그리고 그런 사업의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계획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상 비전을 구체화해 놓은 게 목표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방향 설정 단계에서는 미래상 및 비전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는데, 그때 활용하는 이제 그 분석 방법이, 즉 방법론이 이제 뭐 패러다임 분석, 동향 및 과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한참 지나가지고 세종 뭐 특별자치시가 되긴 했지만은 이제 세종 특별자치시 이전에는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어요. 행복도시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라고 하는 국토부의 이제 외청이 하나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미래상 비전 뭐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집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의 미래상 및 비전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 이게 이제 미래상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선도도시, 세계적 모범도시 뭐 이런 그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세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봤을 때 이제 복합형 행정 자족 도시, 쾌적한 친환경 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인간 중심 도시, 품격 높은 문화 정보 도시 해가지고 그게 4가지 어떤 목표를 갖다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 잘 나와 잘 보이지는 않긴 하지만은 그때 출력해서 보면은 조금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다.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상지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지 계획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단계, 즉 입지 계획에서는 사업의 어떤 기본 방향에 적합한 대상지를 위치를 확정을 하고 크기 그리고 형상 등을 선정하는 단계가 대상지 선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즉 입지 계획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대상지 후보군을 설정을 하고요. 뭐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를 두겠죠. 그리고 현황 조사라든지 분석을 합니다. 그 대상지별로. 그러니까 후보 대상지별로 현황 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스와트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계획 구역,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하는, 확정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그 분석 방법이 현황 분석하고 스와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현황 분석에서는 사업의 위치라든지 자연 현황, 사회 경제적 현황, 토지 이용 및 교통 현황, 관련 계획 및 법제 현황, 환경 뭐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고 분석한 이 내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황 분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현황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상지의 강점, 대상지 후보 대상지 후보군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후보군별로 강점은 무엇인지 strength 앞졌다서 S라고 하면 되겠죠. 약점 앞졌다면 weakness니까 W가 되고요. 기회 opportunity 해서 O, 그다음 위험 threat 해가지고 T 그 네 개의 앞자를 딴 게 이제 SWOT이 됩니다. SWOT가 되죠.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등을 분석하는 것, 그게 이제 수학 분석이고 수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획 구역을 확정한다.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요를 예측을 해야죠. 그러니까 시설 및 규모 계획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단계, 즉 시설 및 규모 계획에서는 대상지, 좀 전에 설정을 했죠. 선정을 했죠. 두 번째 단계에서 대상지 선정을 했잖아요. 입지 계획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럼 그 대상지에 도입되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정하는 단계가 수요 예측 단계 또는 시설 및 규모 계획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 예측은 국내외의 어떤 사례, 동향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사업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시설 후보군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것이 시설 예측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시설은 그러니까 포함되어야 할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좀 뭐 어떤 게 더 많이 필요하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선정을 하고 하는 단계가 시설 예측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계획은 계획 대상지를 확정, 변경하거나 규모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이렇게 시설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 그게 나중에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입지 배분 계획, 입지 배분하는 단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의 두 번째가 규모 예측이죠. 그래서 규모 예측, 규모 계획은 시설 계획에 기초해 가지고 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반 시설, 그다음에 그 관련된 시설 용지 면적을 추정하는 게 이제 규모 예측 단계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이 수요 예측 단계, 이 부분은 앞에 뒷시간에 조금 길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표도 도표 그냥 그림도 나오고요. 이거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게 조금 약간의 수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을 좀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하기가 편한데 설명을 안 들으면 좀 뭐 당연히 이해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강의 안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조금 다른 그 도구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반 시설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시설 용지들의 면적을 추정하는 게 규모 예측이다. 수요 예측 단계의 두 번째 내용, 시설 예측과 더불어서 규모 예측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구 가지고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 그러니까 산업 활동이라 그 도시의 어떤 산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전체 도시의 활동량을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별로 목표 지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용도별 시설,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면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용지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될까, 어느 정도가 바람직할까, 상업용지 면적은 어느 정도면 좋을까, 공업용지 면적, 즉 공업용지의 규모는 공업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같은 이제 추정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인구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인구를 기초로 해가지고 주택용지 또는 뭐 주거용지, 그리고 녹지용지 이런 면적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주택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다음 주택용지, 필요한 주택용지도 많아져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뭐, 살고, 그리고 이제
좀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녹지용지 면적도 이제 인구, 예측한 인구를 기초로 해가지고 추정을 해냅니다. 상업용지라든지 공업용지 같은 건 이제 인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까, 경제 활동의 규모, 뭐 경제 활동을 예측해가지고 상업용지 그리고 공업용지 등의 수요를 추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지, 용지는 법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 녹지도 사실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 녹지 확보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기반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도시의 목표 지표에 따라 가지고 또는 사업의 목표 지표에 따라 가지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길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단위법이라고 하는 걸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경제 기반 모형, 투입 산출 모형, 중력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계량 경제 분석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량 경제 분석, 그러니까 경제 기반 모형, 투입 산출 모형, 중력 모형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한 학기 강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지만 이제 좀 어렵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기본 계획이나 도시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읽는 사람들, 즉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토지이용 계획 중에 원단위법 이건 되게 쉽거든요. 곱하기 나누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근데 경제 기반 모형과 같은 계량 경제 분석들은 이걸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이해시키기도 설득을 시키기도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주로 원단위법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입지 배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배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지 배분 단계에서는 좀 전에 수요 예측 단계에서 시설 및 규모 계획을 했는데 그 결과를 대상지에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처음에 사업 대상지를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이제 좀 전에 했던 시설 및 규모 계획의 결과를 배치를 하는 틀을 짜고요. 그 다음에 용도별로 입지 가능지가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에서는 용도별 입지 가능지들의 현황,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도시의 공간 구조 그리고 연결 체계를 갖다 이제 완성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지 배분 단계에 가장 중요한 게 공간 구조와 연결 체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지 가능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 가능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황과 장단점 고려하고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 어떻게 구축을 할까, 연결 체계는 또 어떻게 구축을 할까라고 하는 걸 열심히 고민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는 뭐 주요 건물, 뭐 요즘에는 이제 주요 건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요 건물들과 함께 평면 계획, 입체 계획을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배치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공간 구조 및 생활권 어떻게 구축을 할까? 그 다음에 용도별 배치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이 입지 배분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안이 확정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집행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실행을 옮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집행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는 좀 전에 네 번째 단계까지 해가지고 토지이용 계획 또는 토지이용 계획안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다 법적, 행정적 효력을 부여하여 실현시키기 위한 단계가 집행계획 및 실행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이 필요한 거죠. 계획을 뭐 입지 배분 계획까지 해가지고 처음에 입지 계획 그리고 처음에 입지 계획 즉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시설 및 규모 계획, 수요를 예측하고 마지막에 입지 배분 계획까지 입안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 실제로 집행을 할 때, 실행에 옮길 때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실행에 옮길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물리적, 법적 규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 그리고 이제 뭐 시설 정비, 뭐 이런 간접적인 수단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도시 정부가 실제로 이제 직접 또는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접 수단 그리고 직접 수단을 통해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가 집행 계획 및 실행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집행 수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용도지역 지구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도시계획 시설 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 뭐 이런 집행 수단을 통해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를 예측하고 입지를 배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 계획 및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면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좀 막 끝나버리느냐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뭐 하다 보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 어려움이 또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시 앞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뭐 입지를 다시 계획하기는 어렵겠죠. 대상지 선정하는 건 어렵겠죠. 대신에 이제 뭐 수요를 예측하거나 입지를 배분하거나 하는 건 조금 변경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환류라고 하는 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토지이용 계획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 과정까지 이제 살펴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 추정하는 것, 즉 시설 및 규모 계획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지 배분하는 거, 입지 배분 계획 두 가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차에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